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작업 제2 유형의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들이 위에서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저 예시 문제는 분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문제 풀이 쪽에다가 붙여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읽어보죠. 제공된 데이터는 백화점 고객이 1년간 상품을 구매한 속성 데이터이다. 제공된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백화점 구매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델을 기반해서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해서 얻은 성별 예측 결과를 아래 제출 형식에 따라 CSV 파일로 생성해서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예측 결과는 ROC, AUC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우수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제부터 모델 비교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과적합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 형식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전에 그 회차에 따라서 안내 문서가 배포가 되는데 그 문서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선은 CSV의 파일명과 그 다음에 예측 칼럼명, 그 다음에 제출 칼럼의 개수, 그 다음에 평가용 데이터 개수와 예측 결과 데이터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개수가 제시되어 있죠. 여기 있는 가나다라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라번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빵점, 점수를 부여받지 못해요. CSV 파일명이 다르다던가 칼럼의 이름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지만 여기 있는 라번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칼럼과 칼럼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 CSV 파일 제출 방법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칼럼 설명을 보시게 되면 고객의 예측 성별이 0이 여자고 1이 남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CSV 파일에는 컬럼명 PRED라고 나오고 0 또는 1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2482개 이 개수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CSV 파일의 확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기술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저는 이제 임포트 하는 부분은 위에서 저희가 분류에 대해서 만든 것 가져왔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왜 분류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해야 되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제한된 범주잖아요. 특히나 그 범주가 2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가져오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파일을 가져오기 할 때 저는 이름을 어떻게 주냐면 x, y 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d, read csv 이건 원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링크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지우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같이 있는 것 그리고 x 서브미션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저희가 분리를 할 건데요.
X하고 Y를 따로 분리할 거예요. 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XY에서 드롭 컬럼스 라고 해가지고 삭제할 컬럼을 넣어 주시는데, 지금 컬럼 보게 되면 아이쿠 영어 이름이 나와 있진 않네요. 이게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X, Y에 대해서 헤드 2개만 해보죠. 그리고 X 서브미션에 대해서도 2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 아이디부터 성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회원 아이디부터 구매 주기까지 해서 한글로 컬럼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 성별. 그래서 이게 Y예요.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별이라는 컬럼을 제거하고 그것을 X라고 해라.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XY에서 그 성별에 관한 것만 하나 가져다가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쉐입을 확인하세요. X의 쉐입과 Y의 쉐입, 그리고 X 서브미션의 쉐입을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확인한 것들은 주석 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X라는 것은 저희가 학습에 사용할 X하고 Y인데요. 3500개 행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2차원, Y는 1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X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2482, 이 개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10개, 10개 동일한 것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파일을 가져오고 X하고 Y, X 서브미션 이렇게 3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의 크기, 쉐입 같은 것도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탐색에서는 xy.info 라고 해서 이 xy가 어떠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결측치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회원 아이디부터 해서 성별까지 내용들이 있고, 지금 다 넌널의 개수가 3500인데 여기에 있는 환불 금액만 넌널의 개수가 부족하죠? 그러면 적어 두셔야 돼요. 환불 금액은 결측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나온 것들 있죠. 주 구매 상품이라던가 주 구매 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상관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분포라던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컬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셀렉트 합시다. select dtypes라고 하셔가지고 include 포함하라는 얘기고요. 오브젝트 타입만 골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컬럼명만 골라오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elect dtypes 하니까 주 구매 상품하고 주 구매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컬럼 이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lumns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 컬럼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obj columns 이름만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주 구매 상품과 주 구매 지점이라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처리할 거야. 결측치인 환불 금액도 처리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포 있잖아요. 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 같이 매칭시켜 보셔야 되냐면 여기 컬럼에 대한 설명 있죠. 보유번호, 구매 금액 이런 거, 그리고 42개의 품목 범주, 24개의 지점 범주 해가지고 와, 범주가 굉장히 많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여기 있는 것들이 올바른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xy.nUnique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짓수가 맞는지 나오거든요. 42개, 24개. 성별은 남자 여자니까 0, 1 두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는 다 다르죠. 총 구매액이나 최대 구매액이나 환불 금액 같은 것들 다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알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1, 2, 3, 4 요 단계를 그대로 해볼 텐데 저희들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전처리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x all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할 겁니다. pd에 concat을 사용할 거고요. 목록으로 주셔야 되는데 x하고 x submission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위아래로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이 0번 위아래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좀 저는 명시적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거할 컬럼, 제거하고 싶은 컬럼 혹시 있으셨어요? 그렇죠. 회원의 아이디, 요거 제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를 거고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영향을 줘도 이상한 거고. 만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도 같네요. 자, 그래서
컬럼 제거하는 거는 회원 아이디 컬럼을 제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D타입 변경.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포를 찍어 봤을 때 두 개만 범주형이고 나머지는 다 인트나 플로트였잖아요. 그리고 설명 나온 것들도 그러했고, 그래서 특별히 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설명이 숫자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총 구매 금액 이런 것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포를 찍어 봤더니 오브젝트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날짜 타입 같은 거, 오브젝트라고 해서 봤는데 그것이 사실은 날짜 타입이었다. 그러면은 판다스의 toDateTime 같은 거 사용해서 날짜 타입으로 바꾸고 파생 변수 만들고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엔코딩. 아까 위에서 찾아놓은 이 오브젝트 컬럼스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 컬럼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엔코딩 방법을 쓸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24개, 뭐 42개 이 정도 원하는 엔코딩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레이블 엔코딩 해볼게요. 그래서 엔코딩 하는 게 오브젝트 컬럼스에 대해서 레이블 엔코딩을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처리해 볼게요. X8에 대해서 드롭 하는 거예요. 뭘 드롭 할 거냐고요? 회원 아이디요. 자, 그리고 엔코딩을 하는데 X8에 대해서 두 개 컬럼이 있었죠. 따로따로 처리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죽음의 상품 이렇게 equal 레이블 엔코더 fit transform 해서 X8의 죽음의 상품, 그리고 죽음의 지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반복문 돌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 컬럼 이름 in obj 컬럼스, 그리고 X8의 콜 네임 equal X8의 콜 네임에 대해서 똑같아요. 레이블 엔코더 fit transform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 줄 한 줄 쓰시거나 아니면 반복문을 돌면서 엔코더를 만들고 fit transform에서 결과를 쓰시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 돌리는 걸 살려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펑캣 했고 삭제도 했고 그 다음에 레이블 엔코더로 바꿨고 결측치 있었죠. 결측치가 어디 있었느냐면 환불 금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뭐 평균값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머리 돌려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환불 금액이 결측치다. 왜 그랬을까? 아, 환불 금액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8의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fill NA 해서 0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칙지 처리까지 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데이터 전처리를 모두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케일링 한번 넣어 볼 텐데 스케일링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석을 이용해서 스케일링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스케일링 처리는 다른 전 처리를 모두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민맥스 스케일러 이런 식으로 객체 만들고 fit transform 해서 x all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x all 해가지고 스케일링 처리가 끝난 것을 반환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제가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타입을 보게 되면 numpy의 ND array라고 나오거든요. 이 numpy의 ND array는 인덱스하고 컬럼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록이라든지 뭐 i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덱싱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편하죠. pd의 데이터 프레임 xall 그대로 주시고 인덱스는 사실은 뭐 0, 1, 2, 3, 4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컬럼스만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데 컬럼스라고 해놓고 나서 기존에 이 X 또는 X 서브미션 동일할 거예요. X에 컬럼스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는 X 서브미션 해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나는 엑소홀이 있는데요. 이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템프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엑스올의 컬럼스 라고 해서 엑스올로 저장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타입을 볼 때도 템프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다가 엑스올에 대해서 타입을 보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실행을 해서 보면 ND 어레이고 데이터 프레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이용해 가지고 스케일링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 스케일링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뭐 if 스케일링 처리할 때는 true, 스케일링 처리 안 하고 싶을 때는 false 이렇게 주셔도 되고 뭐 주석 처리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false 해가지고 만들어는 뒀지만 사용하진 않아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든 전처리가 끝났으면 다시 나눠 주셔야 되죠. 나누실 때는 x하고 x 서브미션으로 그대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x 올에서 i록을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위에서 여기에 3500개 하고 2482개 요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콜론 한 다음에 3500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3500을 쓰기 싫으시면 x나 뭐 y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랭스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x 올에서 len x 하시고 콜론이에요. 그러면 x의 쉐입과 x 서브미션의 쉐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회원 아이디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최종 점검을 할 거냐면 이거 x올 쪼개기 전에 여기서 하시면 좋은데요. x올에 인포를 또 찍어 보시는 거예요. 결측치는 잘 제거됐는지, 데이터 타입은 올바른지 보는 거죠. 환불 금액이 1205개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1982개 잘 채워져 있고요. 죽음의 상품과 죽음의 지점이 오브젝트죠. 그런데 인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포들이 필요 없어요. 격취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데이터 준비 됐고, 이제 전절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상태다 라고 확인이 되면 모델링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모델링 작업은 영상을 바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